자, 시험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가보자고. 자, 고대 수치체제와 경제생활이야. 자,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자, 먹는 것은 백성에게 하늘이나 다름없이 귀중한 것이다. 모든 주와 군에서는 제방을 수리하고 논밭을 널리 개척하라. 자, 제방이 뭐야? 자, 홍수가 났을 때 하천 같은 것에 이게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농업에 대한 국왕의 관심이 드러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삼국의 경제활동 어떻게 전개됐을까? 보자고 한번. 삼국시대의 철제 농기구. 아, 근데 그 전에 수치체제가 뭔지 알아볼까? 예. 국가가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제도. 시급. 개념부터 정리해보자. 시급이래. 시급은 뭐야? 국가가 왕족 공신들에게 준 일정한 지역의 토지와 가오로 조세를 징수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삼국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라는 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조세를 거두고 왕족이나 귀족 관리에게 시급과 노급을 지급하였어. 시급 아까 보였지? 자, 뭐야? 조세 징수 가능하고 노동력도 징발이 가능해. 오케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어. 삼국은 대체로 이제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호를 나누어 조세를 징수하였다라고 했어. 또한 토산물이 뭘까? 토산물이 내가 알기로 각종 이제 지역의 약간 특산물 같은 느낌?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는 특유의 물건. 오케이. 특산품과 비슷한 의미다. 자, 토산물을 거두고 각종 공사나 전쟁 등의 노동력을 징발하였어. 그리고 뭐야? 농민은 자신의 땅이나 귀족에게 빌린 토지를 경작하였어. 그리고 but 뭐야? 토지의 생산량이 낮아서 생활이 대체로 어려웠다. 그리고 뭐야? 자연재해 등으로 몰락하는 경우도 많아서 뭐 홍수 등이 예가 되겠지. 이에 삼국은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야? 고구려의 바로 진대법이야. 진대법이 뭘까? 뭐 한번 알아보자고. 진대법이 뭔지. 자, 사회보장제도. 약간 빈민구조. 그래, 약간 보험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 빌려주는 거긴 한데 하여튼 삼국의 경제생활 보자. 자, 그 전에 사료 한번 볼까? 삼국의 수치세도 보자. 인두세가 배 5필에 곡식 5석이다. 조세는 상등호는 한 석의 세금을 내며 그보다 못한 가구는 7말은 강한 집을 5말 했다. 뭐야? 상황별로 이게 봐줬던 그런 체제를 볼 수 있겠지. 인두세가 먼저 볼까? 인두세는 뭐야? 소득에 상관없이 성인 개개인에게 같은 금액을 걷는 세금이래. 자, 백제는 온종 41년에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겠대. 이거 뭐야 이거? 노동력 징발. 그다음에 내무랑 42년에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1년간의 조세와 진상품을 면제해 주었어.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는 정책 볼 수 있겠네. 신라는 면제해 주었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자, 삼국의 경제생활 보자. 농업은 삼국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어. 그러나 걸음을 주는 12법 뭐야? 12법 걸음을 주는 12법이 발달하지 못하여 한 해 농사를 마치면은 농토를 일정 기간 묵혀두었다. 그럼 토지가 놀고 있는 거지. 이에 삼국은 뭐야?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철제 농기구 보급하고 소를 이용해서 땅을 가는 뭐야? 우경, 소우자 장려하였지. 그 다음에 또한 저수지와 보등 수리시설을 뭐야? 확충하고 황무지 개간하는 등 경작지 확대하였어. 자, 그 다음에 삼국은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체제였으나 수공업과 상업도 점차 성장하였어. 관청에 장인이 소속되어서 국가나 왕실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고 수도에는 시장이 개설되었어. 신라는 6세기 초 뭐야? 지중왕 때 금성에 동시를 열었어. 금성 뭐야? 이골경주에 뭐야? 동시 시장을 말한 거겠지. 동시를 열었어. 오케이, 좋아. 제천 음식 보자. 김제벽 교자의 밀항수산 자 함께 고대에 만들어서 사용된 수리시설. 잠깐 수리시설 어딨어? 딴딴딴딴딴딴 보자. 수리시설 확충했지. 이거에 대한 사료를 볼 수 있겠네. 오케이, 좋아.
한번 확실히 암기하고 갈게요. 좋아, 계속 해보자. 남북국의 수치대 남북국 뭐야? 뭐 신라하고 발해 정도가 있겠지. 오케이, 통일 이후 신라는 뭐야? 늘어난 토지와 노동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뭐 했어? 토지제도 정비했어. 신라가. 신문왕은 귀족에게 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관료전. 잠깐, 관료전 나왔을 텐데. 관료전 여기 안 나왔네. 아까 여기 나오네. 뜻이 아이고. 조세만, 세금만 징수할 수 있는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 뭐야? 노급이 내가 알기로 역사책 16페이지 나와 있거든. 그냥 여기 16페이지 없구나. 그럼 노급을 바로 검색하자 그냥. 노급. 그래. 세금 거두고 노동력 증발. 시급하고 똑같네. 오케이. 폐지하고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정전 뭘까? 토지 소유권. 성덕왕은 정전, 뭐야? 신문왕은 관료전. 오케이, 좋아. 근데 차이는 있지.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고, 신문왕은 귀족에게 조세만 징수했으니 관료전 지급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신라는 뭐야? 3년마다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민에게 조세, 공물, 역을 부과했다는데, 뭐야? 조세는 뭐 세금, 공물도 뭐 다 세금이야 뭐. 역은 뭐 이제 노동력. 조세는 뭐야? 수확량의 10분의 1, 공물을 촌락 따위로 토삼을 아까 거두는 거. 역은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 징발했다. 자, 근데 신라 촌락 문서가 뭔지 한번 볼까? 밑에 나왔을까? 여기 있네. 알 수 있는 촌락의 경제 상황. 자, 신라 촌락 문서 여기 있네. 자, 청주에 속한 촌을 비롯해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으로 신라 촌락의 경제 상황과 수치 제도의 운영을 보여준다. 자, 뭐야? 신라 촌락 문서에 뭐가 적혀 있어? 자, 토지의 종류 및 면적, 인구수, 가축 및 나무의 종류와 수 등을 조사해 3년마다 기록할 때, 특히 인구는 남녀로 구분하고 연령별로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이는 국가 노동력 수치 역을 중시했음을 의미한다. 뭐야? 야, 자세 논 102결, 밭 62결, 노비 포함 147명, 뭐 6등급으로 또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지. 뭐야? 역징발 때문에 노동력 증발. 오케이. 말 25마리, 소 22. 야, 이거 정성이다. 뽕나무 1004그루, 잣나무 120그루, 가래나무 112그루. 정성이네. 오케이, 좋아. 자, 다음 보자. 자, 여기 뭐야? 이렇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 발해도 뭐야?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멋있어요. 지금은 아쉽지만 자, 생각해주세요.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치 제도를 마련하여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고 역을 징발하였어. 그래. 영천 청제비. 자, 삼국 통일 전 신라가 축조한 저수지인 청제가 파손되자 이를 수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뭐야 이거? 이건 여기로 가야 텐데. 수리. 어디였어? 수리시설. 아닌가? 하여튼 그렇다. 그렇네. 이를 수리한 사실 뭐야? 뭐 역 관련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남북국의 경제상을 보자. 통일 뭐야? 신라는 기존의 벽골자를 증출하는 등 수리시설 확충했어. 그 다음에 경작지가 늘어났어. 논농사 확대됐어. 농업 생산이 업 됐어. 오케이, 좋아. 상업도 활성화되어서 금성과 동시외에 서시와 남시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금성의 동시외에 서시와 남시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지방에도 시장이 열렸다. 중국과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시, 서시, 남시 추가되는데 북시 추가 안 됐죠? 북시는 없죠? 네, 동서남북 할 때 북만 빼고 다른 거 다시 붙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중국과의 교역 활발해지면서 산둥반도 등의 신라인의 거주지 신라방이 형성되었다. 산둥반도 어디야? 이쪽에 있네. 아닌가? 맞을 텐데 하여튼. 사포, 울산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여기야?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고, 이거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예. 국제무역항으로 번성.
그리고 9세기 전반에는 장보고가 완도에 청이지 설치하고 해적을 소통하여 해상무역과 장악했지. 발해는 농업, 목축, 수력 다양하게 발전해서 주로 밭작물을 재배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 치기도 했어. 또한 가축 많이 길렀고 말, 모피 등을 수출했어.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죠. 고려입니다. 이제 고려의 전시가 체제와 경제생활. 태조 24년 1940년에 처음으로 역분전을 제정했다. 후 삼국을 통일할 때 조정 관료들과 군사에 놓고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을 선악과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자, 뭐야? 역분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네요. 자, 뭐야? 이게 신분에 놓고 논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을 보고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있게 뭔가 지급했겠지.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 이제. 전지와 시지, 수조권 등이 이제 새로운 단어가 되겠고요. 뜻부터 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전지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논밭이고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이다. 약간 산 같은 거겠지. 오케이. 수조권은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고려는 뭐야? 통치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시가 시를 말했어. 전시가는 뭐야?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를 나눠주고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 뭐야? 세금 얻을 수 있게 해. 처음에는 관품과 인품 등의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이후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 후 나눠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만 지급하도록 다시 고쳤다. 잠깐만, 포인트 뭐야? 자, 처음에는 인품, 아까 완전 처음에는 인품, 공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로 이제 관직의 높낮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줄 수 있는 토지가 너무 많이 나눠서 부족해지자 어떻게 했어? 현직 관리. 오케이, 괜찮아. 전시가 체제는 뭐야? 12세기에 이자겸 문벌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이제 문벌 귀족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무신전명 이후에 아예 붕괴되었어. 괜찮아? 자, 전시권과 민전 보자. 전시가 체제에서 과전은 문무관리에게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지급된 토지이다. 관리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품 이하 하급 관리들의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는 한인전이 지급되었고, 자, 뭐야? 유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제, 뭐 아들 딸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는 뭐야? 한인전도 지급했고, 하급 관리야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뭐야? 구분전이 지급되었고, 중앙군인에게는 군인전 지급되었어. 군인전은 군역의 세습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어. 아, 정말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 귀족이나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도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자, 뭐야? 민전은 매매, 상족, 임대 등이 가능한 개인 소유지였으며 국가가 수조권을 갖는 토지였다. 뭐야? 수조권 갖고 있다. 뭐야? 국가가 세금을 걷는다. 오케이, 괜찮아. 나 나눌 수 있습니다. 태조, 역분전, 경종, 시정 전시가, 목종, 개정 전시가, 문종, 경종 전시가. 이거 한번 알아보자고. 이거 알면은 대체제로 전시가 체제 끝납니다. 역분전 처음이죠. 논공 행상적 성경 뭐야? 인품 따지고 공로도 따진다. 역분전. 이거는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어. 경시현상, 생명 경시현상 아시죠? 경시, 목계, 문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경시하다 뭐야? 경종은 시정전시가다. 뭐야? 시정전시가는 인품과 관품, 인품 보고 관직의 높고 낮을 보겠다.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개정전시가는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만 지급하겠다. 인품 안 볼게. 문종은 현직 관리 중심으로만 지급하겠다. 뭐야? 그 전까지는 전직 관리도 지급했다고. 근데 땅이 부족해. 이제 땅이 부족해. 모자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현직 관리 중심으로 지급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넘어갈게. 자, 고려의 수치제도 보자. 수치제도. 자, 고려는 체계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양한 토지재산 오늘날에 호적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세, 공무역을 부과했다. 조세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는 게 바로 고려의 수치제야. 수확량의 10분의 1 부과했다. 자, 수확량의 10분의 1 부과한 거 맞는데 삼국시대는 그냥 10분의 1이었다면 3등급으로 나눴잖아. 고려. 오케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 교과서에서 쌀, 조, 보리 등 곡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배나 비단으로 거두기도 했어. 자, 하여튼 그 다음에 곡물은 호를 단위로 토산물을 거두었으며 역은 군대에 동원하는 군역과 토목공사 등에 동원하는 요역으로 나누어 16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에게 부과하였다. 잠깐만, 아까 뭐였어? 아까 15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는데 올랐네, 한 살. 이런 걸로 치사하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중간고사 때 동서남북도 따졌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예.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다. 아이고. 고려는 건국 초부터 농민 생활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농업을 중시했어. 개간과 간척 사업을 장려하며 경작지 확대했어. 그리고 개간지에는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장려했잖아. 장려했으니까 일정 기간 세금 면제해 줄게. 소규모 저수지가 늘어났고 농업 기술도 점차 발전하였어.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 일반화되고 12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줄고 매년 경작하는 토지가 증가했어. 좋네. 긍정적이야. 반농사에는 2년 3기작의 돌려짓기가 보급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남부 일부 지방의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 언제? 남부 일부 지방의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 또한 목화 재배가 시작되는 등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어. 수공업은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어.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는 소속 기술자에게 물품을 생산하게 하였고 소에서는 금, 은, 종이 등을 생산하여 곡물로 납부하였어. 곡물 여기 있네. 후기에는 고려 후기에는 민영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이 발달했어. 잠깐만 보자. 고려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오케이, 관청수공업은 이런 느낌, 소수공업은 이런 느낌. 민영수공업과 사원수공업 보자. 후기에 고려는 개경에 안 떴네. 안 나와있네. 그럼 우리가 검색해봐야지.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알아두면은 나쁜 건 아니거든. 조선에도 민영수가 있었네. 하여튼 뒤에 가면 나와있겠죠. 고려는 개경에 시전지어 상인에게 빌려주는 등 상업을 적극 육성하였어. 또 농업도 육성하다니 아주 좋아. 고려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개경과 가까운 예성강 하도에 병란도 이거 나올 것 같네. 병란도 는 송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하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확실히 신라하고 이제 좀 섞어서 문제 나오겠네. 이런 거. 사포 볼까? 자, 고려시대 주요 철산전이 다인철도, 유물과 유장 했다. 수공업. 고려시대 화폐 상업 발달하면서 화폐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했어. 해동통보, 사만통보. 활구, 은병. 은은 이제 교류한 거 여러 가지요. 자, 여진한테 거란한테 음모피말 똑같이 농기후 곡식 토목, 농기후 곡식 얘는 문방구. 문제 나올 수 있어. 이것도 농기후 곡식은 똑같아. 음모피말 똑같아. 받는 거는. 근데 문방구 나오면 바로 거란, 토목 나오면 바로 여진. 금은 나전칠기 화문성 인삼머, 비단약재 서적 사기, 유황수은 곡식 인삼 서적.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은 무려 2장반이야. 거의 3장이야. 거의 3장으로 보면 돼. 할 거 많다. 집중합시다. 조선의 과저법 체제와 경제생활. 왕께서는 여러 지방의 풍도가 같지 않아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옛 농서의 내용과 모두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셨다. 이에 여러의 관찰사에게 주현의 경험 많은 농민들을 방문하여 농토에서 직접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고 이를 정리해 보고하도록 명령하셨다. 공사직설 과전법 실시, 직접법 실시 1391년, 1466년, 관수강국제 1470년 이제 연도 나온다. 외워야 된다. 암기 중요합니다.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외우자. 가전법에서 직전법으로 자 고려말 위화도 해군 이후 마련된 가전법은 조선 토지제도의 토대가 되었어. 가전법은 뭐야? 경기 지역의 토지 하나여 전 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였어. 수조권 뭐야?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과자는 받은 사람이 죽으면은 국가에 반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점차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새로 관직에 임명된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졌어. 그래서 뭐였어? 세조가 직전법 실시했어.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그럼 여기서 퀴즈. 고려에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주기 시작한 그 법은 뭐였을까? 전시관은 무엇이었을까? 말이 꼬인다. 잠깐만. 퀴즈 내볼게. 자,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해서 뭐야?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했는데 대자뷰야 뭔가? 자, 그럼 어떤 왕이 어떤 전시과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기 시작했을까? 뭐야? 3, 2, 1 바로 나왔어야 돼. 문종 어떤 전시과? 경정전시과. 한번 볼까? 문종 경정전시과. 현직 관리 중심으로 지금 토지가 부족해지지 않아. 자, 그리고 수도권을 받은 관리는 뭐야? 직접 수확량을 조사하여 농민에게 조세를 징수하는데 근데 뭐야? 남용하겠지. 과다하게 거두겠지. 그래서 뭐야? 성조기 뭐야? 관수관급제 시행해. 뭐야? 지방 관청에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지. 한 단계 거치는 거야. 원래는 관리가 농민에게 야, 너 이만큼 세금 내놔? 야, 알겠습니다. 했던 방식이라면 이제 중간에 하나 끼어드는 거지. 관청에서 너 얼마나 수확했니? 얘 이렇게 수확했대. 너 이만큼 세금 내. 네, 드릴게요 하고 관청을 거쳐서 관리가 받는 거야, 세금을. 관수관급제 언제? 자, 과전법은 언제? 1391. 이때 고려 말이지. 자, 근데 뭐야? 관수관급제는 언제? 직전법은 언제? 1466년. 그다음 문제 돼갖고 성종 언제? 1470년에 관수관급제. 맞네. 하여튼 그렇다. 16세기 중엽에는 뭐야? 직전법마저 폐지가 되어서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녹복만을 지급하였다. 뭐야? 뭐 월급 같은 거야 지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수치체제를 정비하다. 조선은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양안과 호적 정비했고 이를 근거로 전세, 공납역 등 수치체제를 운영하였어. 전세는 과전법의 경우 10분의 1을 거두는데 1개월당 최대 30도를 넘지 않도록 하였어. 세종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전세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공법을 제정했어. 토지 비옥도와 풍용에 따라서 풍년, 흉년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 실시되었어. 한번 알아볼까? 세종 12년에 정부와 각 지방의 관리들은 물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어 아래 것을 명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26년 전품의 등급과 연분의 높고 낮음을 분간하여 조세받는 법을 정하되 먼저 6고을에 올해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니 그 조건을 의논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뭐야? 그럼 연분은 뭐야?
연분 구등법은 뭐야? 풍년, 흉년 보는 거고 전분 육등법은 토지의 품질 보는 거네. 나오지? 민본주의. 오케이. 1개월당 최대 20도, 최하 4도 중요합니다. 뭐야? 과전법의 경우에는 30도 넘는 거 아닌데 이제 20도야. 최하 4도. 농민 부담 완전 줄어들었지. 근데 뭐야? but 징수 절차 복잡해. 당연히 복잡하지. 뭐 이런 거 6단계로 나누고 9단계로 또 나누는데 당연히 복잡하지. 지금도 복잡할 거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어. 공남은 각 지역의 토산물을 현물로 거두었어. 그 다음에 중앙관청이 각 군현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주면 군현에서 각 가오에 할당하여 징수하였어. 토산물을 현물로 거두었다. 자, 역은 똑같아. 뭐 16세에서 60세까지 양이 남자에게 부과했고 군역과 요약이 있었고 다 아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는 뭐야? 염전, 광선,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 등부터 세금 거두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국가재정은 군양미나 구휴미로 비축하거나 각종 경비와 관리 녹봉으로 차출되었어. 구휴미가 뭘까? 아, 오케이. 가난한 사람한테 곡식 나눠주는 거. 좋네. 중동정책 뭘까? 경작지 확대하고 농업기술 발전에 힘쓴다. 적극적으로 중동정책 펼쳤어. 그게 바로 중농정책이다. 자, 중농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보자면 1년 1작이 일반적이었으나 비옥한 밭에서는 2년 3작이 행해졌고 논농사에서는 모내기가 남부 일부 지방에서 확대되면서 벼와 보리에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남부 일부 지방?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고려에서도. 모내기 남부 일부 지방이 아주 선진적이네요. 농업에서는. 오케이, 좋아. 모내기. 모내기법 보호비. 이때 됐구나 이미. 남부지방에서. 오케이. 이해했어. 이모작 가능해졌고 12법 발달하여 휴경하지 않고 매년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어. 12법 뭐야? 거름 주는 거겠지 뭐. 목화 재배가 확대되어서 의생활이 개선되고 약초와 가수 재배도 늘었어. 정부는 검약한 생활에 강조하는 유교적 경제에 따라 상공업을 적절히 통제해서 수공업은 장인의 관청에 소속시켜 물품을 제작하는 관영수공업의 중심을 이루었고, 그리고 상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성에 시전을 설치하고 경시설에도 시전 상인의 활동을 감독하여서 잠깐만 한성에 시전 설치했는데 경시설은 뭐야? 시전 상인 활동 감독. 뭐 공급한 대신에 뭐 특정 물품 독점 판매권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행상 오부상이 활동하였고 15세기 후반에는 장씨가 등장하여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오케이, 좋아. 15세기 후반엔 장씨, 관영수공업, 미정수공업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네, 관영수공업, 관청수공업이구나 이건. 헷갈릴 수 있겠다. 관청수공업은 고려, 관영수공업은 뭐야? 조선, 소수공업. 뭐 이건 뭐. 괜찮아요. 괜찮아. 좋아. 시전. 여기도 시전 있었네. 여기도 시전 있을걸? 그래, 시전상 여기 있네. 좋습니다. 뭐야? 조언이 뭘까? 조언이 그래. 뭐 세금 같은 거 걷어서 한성으로 보내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농 정책 뭐야? 농업과 양자은 의식의 근원이고 백성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니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9년을 나눠 독려하게 하라. 뭐 이 정도는 뭐 3대 패단도 있네. 하여튼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세요 그냥. 예, 만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귀찮은 것도 있고요. 나머지 한 장 반이 있는데 이거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제가 혼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혼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한번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